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여러분, 계량 경제학 분석을 딱 돌렸는데 와,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모델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모순적인 상황을 만드는 주범, 다중공선성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다중공선성이 있어도 OLS 추정량은 이론상 최고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결과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이 흥미로운 역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다중공선성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이 역설 그 자체가 뭔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해 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까지 던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다중공선성의 역설입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다중공선성이 있어도 OS 추정량은 여전히 불로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교수님, 추정량이 여전히 최선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분류가 뭔지 빠르게 한번 짚어볼까요? 최선, 베스트는 모든 선형 불편 추정량 중에서 분산이 가장 작다는 의미고요. 선형, 리니어이고 평균적으로 진짜 값과 일치하는 불편, 언바이어스드 추정량이라는 뜻이죠. 이론적으로는 이 모든 좋은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 집 없이 벽돌을 만들 수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두 설명 변수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라는 재료 속에는 각 변수의 개별적인 영향을 구분해낼 정보, 다시 말해 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없으니 제대로 된 분석 결과라는 벽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의 세계를 떠나서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중공선성이 높을 때 우리 분석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결과, 그러니까 배드 뉴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상입니다. 추정치의 분산과 표준 오차가 매우 커집니다. 아까 OLS가 최소 분산을 갖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최소 분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는 게 함정인 겁니다. 분산이 크다는 건 뭐다? 그만큼 추정치가 부정확하다는 뜻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에 뾰족한 종 모양 곡선 보이죠? 이게 다중공선성이 낮을 때예요. 우리의 추정치가 관역의 정중앙, 즉 진짜 값 근처에 정확하게 모여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하지만 오른쪽의 넓고 평평한 곡선처럼 다중공선성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산이 너무 커져서 우리의 추정치가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값이 진짜 값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어지는 겁니다. 표준 오차가 이렇게 커지니까 두 가지 문제가 연달아 터지는 겁니다. 첫째, 계수의 신뢰 구간이 터무니없이 넓어져요. 예를 들어 어떤 계수의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 사이다 라고 하면 그건 사실상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하는 거랑 똑같죠. 둘째, t통계량 값이 작아집니다. 왜냐? t값은 계수를 표준 오차로 나눈 값이니까요. 분모가 뻥튀기 되니까 t값은 작아지고 결국엔 이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중공선성의 아주 전형적인 딜레마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 값은 굉장히 높은데 개별 변수들의 t값은 전부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겠죠. 아니, 모델 전체는 훌륭하다면서요? 그런데 그 안의 변수들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는 정말 환상적인데 이게 바이올린 소리인지 트럼펫 소리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증상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관측치를 몇 개 추가하거나 빼기만 해도 계수 추정치가 막 극단적으로 변화하고요. 경제 이론상 당연히 양수 플러스가 나와야 할 계수가 뜬금없이 음수 마이너스로 나오는 등 상식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말로만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제 실제 숫자를 보면서 이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아주 흥미로운 사례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놀랍죠? 변수 딱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 R제곱은
0.94에서 0.98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X2 계수를 한번 보세요. 와, 1.04였던 값이 갑자기 마이너스 2.51로 부호까지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표준 오차는 무려 4배 가까이 커졌고요. 고작 변수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까지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범인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0.9884. 이게 바로 두 설명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예요.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깝죠? 즉, 두 변수가 거의 완벽한 음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니까 컴퓨터가 도저히 각 변수의 개별적인 효과를 분리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중공선성의 무서움이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다중공선성은요, OLS의 이론적인 특성, 그러니까 분루이라는 성질 자체를 깨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분선과 표준 오차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개별 계수 추정치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결과 높은 R제곱과 낮은 T값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추정치는 작은 데이터 변화에도 극심하게 요동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의 목표가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측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설명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다중공선성이 높은 모델도 예측 자체는 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정말 언제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분석 목적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심각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